사실 그동안 안철수 후보 측은 이른바 이 연대론과 관련해서는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이를테면은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 연대나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대, 또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는 불가하다. 이 3대 연대 불가론을 주장해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 또 이런 관측도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야말로 적폐연대다라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전병환 문재인 캠프 전략본부장 그리고 국민의당의 문병호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환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병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병호 최고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무척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두 분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봐야 할 텐데 어쨌든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그 전후로 밝혀지고 있는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를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양 캠프 모두. 최근에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양자 대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병헌 본부장께서는 이른바 이 양자 구도라는 게 희망 섞인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하셔서요. 문제 제기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랄까 이유를 먼저 좀 듣고 시작하죠. 예, 우선 5명의 그 후보가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5명의 그 대선 후보가 일정한 당내 절차를 거쳐서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또 단일화나 또 연대는 하지 않겠다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양자 대결을 뽑아서 그것도 정당 소속도 그 사상한 채 그냥 이름만 가지고 양자 대결을 해서 자꾸 그 문재인 앞선 그런 여론조사를 버그를 걸리게 하는 그런 그 조사의 그 기법이 있어서 예. 매우 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은 그 구도를 가지고 이 양자 대결 그 조사를 함으로 해서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것은 지난 반기문 때부터 황교안 또 계속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지금 그 문재인 대표의 집권 가능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다고 하는 정권 연장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세력 그리고 적폐 청산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대를 해서 사실상 이와 같은 조사를 계속해서 들이대고 이러한 그 결과가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다시 한번 또 왜곡하는 이런 그 상호작용이 있는 아주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문병호 최고위원님의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저희 국민의당이 반론을 제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그러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해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들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으로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은 시나리오상 가능한 조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그 문재인의 대세 여론이 깨지니까 초조함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전병헌 본부장께서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이자 구도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전혀 가능성이 100%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홍준표 후보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성하고 후보를 사퇴하면은 이자 대결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현실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100%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으로서는 국민들의 그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사라고 봐야죠. 예, 전병헌 본부장님.
네. 예, 이를테면 여론 왜곡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네. 어떤 선택의 폭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여론조사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문재인 대세론이 깨지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초조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논지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점보다는요, 가상 대결은 가상일 뿐이고, 그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허상일 뿐이죠. 예. 그런 허상적 그런 가정 현실을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그 시각과 인식을 착시 현상을 줄 수 있다라는 예. 점에서 여론조사의 기능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실질적인 여론의 지형이나 구도를 국민들이 읽게 하는 데는 오히려 예.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잘못된 정보를 준다라는 점이 문제가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유한국당까지도 반성을 하면은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정권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적폐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그 세력들과 국민의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 결국은 정권 교체 세력과 적폐 그 청산 세력과 함께 그 반대의 개념으로서 정권 연장과 정권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런 후보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현재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라는 개념은 아니라 사실은 정권 연장 세력의 대표 세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다면 여론의 지형은 또다시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 겉으로 입으로는 포장은 정권 교체의 그 대표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권 연장을 목표로 하는 세력들과 적폐 청산을 반대하는 세력. 예.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정권 교체를 막아보려는 그런 일부 보수 언론들의 이런 그 카르텔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권 교체 세력이 아니라 정권 연장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문채고 위원께서도 반론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예. 방금도 우리 전병헌 본부장님께서 그 왜곡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적폐 세력이 반성하면 같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스스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후보를 안 내겠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예. 저희가 언제 자유한국당과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희는 자유한국당과 같이 할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이 한 얘기를 왜곡하고 예. 그걸 곡해해가지고 자꾸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왔은 얘기인데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 잘 나왔을 때는 여론조사 우리 국민의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예. 뭐 잘 된 거다 뭐 그게 정확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안철수 후보가 잘 나오는 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지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스캔들입니까? 그런 얘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 안철수 후보가 잘 나오는 트렌드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트렌드 자체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잘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최근에 그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후보를 눌렀다라는 그 조사는 다른 조사와는 너무나 튀는 조사에서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예. 표본 샘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일반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그런 그 조사 방식보다는 예, 여기서 제가 잠깐 그러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전병헌 본부장께 한 말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발표된 몇 가지의 그 양강 구도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에 지금 심각한 여론 왜곡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이런 여론조사를 시도한 언론 매체가 그렇다면 어떤 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예,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은
객관적 그런 현상을 예. 정상적 샘플을 가지고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샘플에서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샘플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여론조사는 유무선 조사에서 유선 조사는 20% 그리고 RDD라고 하는 식의 임의 조사는 80%를 배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대체적인데 그러나 그런 어떤 조사 기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대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러한 조사를 거부하고 2010년도 이후에 사실상 용도 폐기된 KT 그 등재 명부 유선 조사 명부와 그리고 인터넷 조사만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충분히 어떤 대상이 주로 샘플에 잡힐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샘플링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를 해서 오늘 정식 조사 절차를 밟게되고요. 지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지금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취재를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문채욱 의원님 추가적인 반론을 하실 게 있으신지요? 지금 특정 언론사의 조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한 군데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 기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해야죠. 자업자득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봅니까? 뭐 여론조사 그런 거 갖고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을 많이 하고 문재인 후보께서 각성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 자체의 변화 추이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여론조사 기법 자체에 지금 문제가 올 것은 아니다. 어찌됐건 상승세는 뚜렷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 의원님 말씀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죠. 그 지지율 자체의 높낮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과 한편에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그 샘플을 바탕으로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여론조사가 아주 매우 중요한 시점에 그 여론조사 발표가 우리 민주당의 그 경선의 최종 날에 아주 그 시기도 악의적으로 발표가 된 점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 정도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그런 점의 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왜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도 대선이 한 40여일 남았는데 불구하고 이와 같이 왜곡된 조사, 잘못된 샘플링을 이용한 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사가 계속된다면 대선판을 흔들고 여론 왜곡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선을 정확하게 읽기보다는 알겠습니다. 대선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는 이 부분은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요. 이 선관위 조사 의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샘플링 부분이라든가 여론조사 기법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좀 하고요. 중요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병호 최고위원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됐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 커브를 긋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문병호 본부장께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보수 우파들의 표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면 이제 공고한 지지세로 볼 것이냐 이제 이른바 지지세의 안정성 부분인데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번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을 단순히 보수 우파들의 지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국민들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바꾸자, 뭔가 낡은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할 수 있는 후보가 안철수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새로움이나 미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지지를 폭발적으로 보내주고 계신다. 예. 일종의 제2의 안철수 현상이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표심이 흔들리는 보수의 지지를 플러스하고 있다. 그래서 예. 이제 폭발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 트렌드는 계속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역시 이번 대통령 선거의 키워드는 변화와 개혁입니다. 그리고 예. 새로운 나라를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키워드인데 거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로 국민들이 평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트렌드는 계속되고 더 확산되고 더 강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연대 3대 연대 불가론을 외치면서 국민에 의한 연대 얘기는 했거든요. 자, 같은 단어를 동시에 썼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연대는 구체적으로 범위라든가 가치 규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는 3대 그 연대 불가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정치공학적인 인위적인 연대 안 한다. 또 특정인을 반대하기는 연대 안 한다. 적폐 세력과는 연대 안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말했거든요. 예. 저희는 뭐 어느 특정 정치 세력과 인위적으로 만나서 협상해서 연대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궁극적으로 표로 마지막에 표를 찍으실 때 한쪽으로 몰아줄 것이다. 예. 왜냐하면 표가 분산이 되면은 지금 1등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께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그것을 반대하고 또 그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표를 몰아줘서 사실상 연대가 된다. 예. 국민에 의한 연대, 국민의 투표에 의한 연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되는 선택에 의한 연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전명헌 본부장님, 예. 이런 연대에 예.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것은 지금 이제 그건 뭐 정치인으로서 당위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데 그 말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국민의당 박지원 당대표께서는 끊임없이 국정농단 세력들과 물밑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반문연대 모색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도 그렇게 여러 번 해왔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당대표가 같은 당의 소속으로서 당대표 후보 이런 입장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이중적인 그런 그 태도를 국민한테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문채고 의원님의 답변을 좀 들어요.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또 안 후보께서요. 후보 이제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꺼낸 것 자체도 사실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손짓이고 물밑의 그 연대 가능성에 대한 예. 그런 시그널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문병호 최고위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제 제기의 취지는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예, 문채고 의원님. 지금 너무 사실 왜곡을 하고 계십니다. 예. 박지원 대표께서 어떤 연대를 위해서 다른 정치 세력을 만나서 물밑에서 대화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당연히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연대를 위한 협상이었다 그렇게 오해할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면 발언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면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 것을 막아보자고 방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지금 합니까? 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이 이름 짓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이 이름을 짓고 있으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거죠. 무슨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까? 예. 민주당이 요새 좀 너무 잠시만요. 잠시만요. 민주당이 요새 너무 민감하고 좀 큰 당답지 않은 그런 사실 왜곡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아마 그런 게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박지원 대표가 알겠습니다. 많은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요. 하고 있고요. 예, 두 분 잠시만요.
예, 네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양자 끝장 토론 제안했습니다. 뭐 다자 토론도 끝장으로 해도 좋다. 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캠프 전략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전병헌 본부장님 이런 제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 지금 대통령을 뽑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 반장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른바 끝장 토론, 뭐 두 사람만의 토론 이런 것들이 단지 그 두 사람만이 하겠다라고 해서 성사 될 것으로 보고서 아마 안 후보께서도 이거를 던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그 토론 주도권을 국민들한테 선전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던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로 양자 토론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본인께서 이미 다른 정당과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벌써 단일화된 후보라고 착각을 해서 던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앞으로 토론은 이 선관위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모든 다섯 분의 그 후보들끼리 충분한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질서 있고 그리고 체계 있게 진행이 될 문제지 예. 이런 식으로 토론을 정치적으로, 정치 선전적으로 또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문철호 의원님, 일종의 정치 선전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전병헌 본부장님은 예. 그리고 미리 또 오늘 전 본부장께서 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대표한다 말씀하신 또 자꾸 우리를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하는 그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앞으로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뽑히게 된 과정이 너무나 검증이 부실했다. 또 토론도 써준 것을 읽어주기식의 토론에 불과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말 그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부터는 정말 토론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 예. 사전 각본도 주지 말고요. 그냥 완전히 프리토킹, 자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선만큼은 정말 이 후보가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국민들이 철저하게 알 수 있도록 토론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각본 없는 토론을 해야 되고 또 양자 토론, 다자 토론 이런 다양한 형식의 토론이 필요합니다. 저희 안철수 후보 쪽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예. 만약에 저희 시선 집중해서 뭐 시간 관계상 시간을 끝장을 둘 수는 없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아무 자료 없는 맞토론을 제안한다면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수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전병헌 본부장님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시선 집중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하자고 제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그 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을 이런 그 실무선에서 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 후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또 선관위의 일정도 감안해 가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때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토론을 뭐 하겠다 뭐 하면은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병헌 문재인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그리고 문병호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예, 어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습니다. 과연 통합정부를 고리로 한 비문연대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지 김종인 전 대표를 돕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최명길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눕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바로 핵심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통합과 조정자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요. 정치가 보여줘야 하는 최고의 덕목이 통합과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통합은 그러니까 큰 방향 같이 할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가들이 모두 모여서 나라의 위기에 대처를 하자 이런 제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합정부 정치에서는요.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통치자나 권력자 이런 게 아니고 통합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정파 입장을 조화롭게 이제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이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예. 문제는 이 통합정부론과 관련해서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그동안도 논의가 되어 왔던 것 같고요. 범위를 네네. 어디까지로 둘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그 선을 그어놓을 수는 없지만요. 예. 다만 국민이 서로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력은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뭐 말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힘 있을 때 이 나라 망쳐놓고요. 어려워지면 착한 척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패권 세력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예. 이런 사람들은 통합정부 대상도 아니지만 스스로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를테면 일부에서는 1차적으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정부를 고리로 한 연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1차 연대부터 그렇다면은 좀 잘못된 예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야 당연히 통합정부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자유한국당, 민주당 이런 정당들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석수를 합쳐도 70석을 좀 넘는 수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자체는 국민의 지지로 돌파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나라를 운영하는 일은 이제 국회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이제 국민이 만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기존 정당의 구성원들이 크게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차원의 통합연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대선 전의 후보 단일화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비판도 좀 상당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많이 바뀌었죠. 평가가. 예를 들면 왜 바뀌었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뭐 지난 5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은 후보도 있는데 지난 몇 달 사이에 스스로를 바꿔서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실제 많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그걸 평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지난 5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뭐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뭐 국민의 판단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런 통합정부론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일정 정치 세력이라든가 지지율이 좀 필수적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둘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지율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미풍에 그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순풍일지 회오리일지 역풍일지 뭐 그런 것들은 보여드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지율 얘기를 하시는데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어떤 그런 후보를 갑자기 넣고 한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5%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곧 제 예상으로는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거고요. 그 수치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통합정부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현실이 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정운찬 전 총리와 홍석현 전 회장 상당 부분 세 분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을 하는 모양새로 저희가 인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관련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홍석현 회장께서는 뭐 대선에 출마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통합정부를 만들어야지 나라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이나 또 그 이후에는 힘을 합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주 의원이 오늘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탈당을 발표할 때도 앞으로도 막 고민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다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그리고 지역구 사정을 봐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이현주 의원이 김종인 전 대표와 워낙 가까운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간 바에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가교 역할, 중요한 순간이 오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치적 큰 연대라고 하는 것은 뭐 국민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될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현주 의원이 두 분 생각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정치인이니까 도움은 되겠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좀 듣기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가 결국은 킹 후보로 나서서 킹메이커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짧게 한 20초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합정부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아닌 어떤 다른 역할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공직을 맡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안 하면 대화할 수 없다. 이건 통합정부 논의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통합정부가 필요하다는 게 분명하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의 조정자로서 가장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여론을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명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안철수 후보 측은 이른바 이 연대론과 관련해서는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이를테면은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 연대나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대, 또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는 불가하다. 이 3대 연대 불가론을 주장해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는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 또 이런 관측도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야말로 적폐 연대다라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전병환 문재인 캠프 전략본부장 그리고 국민의당의 문병호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환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병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호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무척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두 분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봐야 할 텐데 어쨌든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그 전후로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를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양 캠프 모두. 최근에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양자 대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병헌 본부장께서는 이른바 이 양자 구도라는 게 희망 섞인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하셔서요. 문제 제기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랄까 이유를 먼저 좀 듣고 시작하죠. 우선 5명의 그 후보가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5명의 그 대선 후보가 일정한 당내 절차를 거쳐서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또 단일화나 또 연대는 하지 않겠다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양자 대결을 뽑아서 그것도 정당 소속도 그 사상한 채 그냥 이름만 가지고 양자 대결을 해서 자꾸 그 문재인 앞선 그런 여론조사를 버그를 걸리게 하는 그런 그 조사의 그 기법이 있어서 매우 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은 그 구도를 가지고 이 양자 대결 그 조사를 함으로 해서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것은 지난 반기문 때부터 황교안 또 계속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지금 그 문재인 대표의 집권 가능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다고 하는 정권 연장.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을 많이 하고 문재인 후보께서 각성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 자체의 변화 추이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여론조사 기법 자체에 지금 문제가 올 것은 아니다. 어찌됐건 상승세는 뚜렷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 의원님 말씀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죠. 그 지지율 자체의 높낮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과 한편에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그 샘플을 바탕으로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여론조사가 아주 매우 중요한 시점에 그 여론조사 발표가 우리 민주당의 그 경선의 최종 날에 아주 그 시기도 악의적으로 발표가 된 점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 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예. 왜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도 대선이 한 40여일 남았는데 불구하고, 이와 같이 왜곡된 조사, 잘못된 샘플링을 이용한 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사가 예. 계속된다면, 대선판을 흔들고 여론 왜곡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선을 정확하게 읽기보다는 알겠습니다. 대선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는 이 것입니다. 부분은 저희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요. 이 선관위 조사 의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네. 이 샘플링 부분이라든가 여론조사 기법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좀 하고요. 네, 중요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병호 최고위원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됐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 커브를 긋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문병호 본부장께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셨는데 문제는 자 이것이 일시적인 보수 우파들의 표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면 이제 공고한 지지세로 볼 것이냐 이제 이른바 지지세의 안정성 부분인데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예, 저는 이번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을 단순히 보수 우파들의 지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 국민들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바꾸자, 뭔가 낡은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답할 수 있는 후보가 안철수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새로움이나 미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지지를 폭발적으로 보내주고 계신다. 예. 일종의 제2의 안철수 현상이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세력 그리고 적폐 청산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대를 해서 사실상 이와 같은 조사를 계속해서 들이대고 이러한 그 결과가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다시 한번 또 왜곡하는 예.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 아주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문병호 최고위원님의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저희 국민의당이 반론을 제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그러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해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항의를 들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언론으로서는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은 뭐 시나리오상 가능한 조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그 문재인의 대세론이 깨지니까 초조함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전병헌 본부장께서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뭐 사실 이자 구도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전혀 가능성이 100%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홍준표 후보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성하고 후보를 사퇴하면은 이자 대결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현실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100%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으로서는 국민들의 그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사라고 봐야죠. 예. 전병헌 본부장님. 네. 예, 이를테면 여론 왜곡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선택의 폭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여론조사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문재인 대세론이 깨지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초조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논지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점보다는요. 가상 대결은 가상일 뿐이고 그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허상일 뿐이죠. 그런 허상적 그런 가정 현실을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그 시각과 인식을 착시 현상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론조사의 기능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실질적인 여론의 지형이나 구도를 국민들이 읽게 하는 데는 오히려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잘못된 정보를 준다라는 점이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유한국당까지도 반성을 하면은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정권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적폐 청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그 세력들과 국민의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결국은 정권 교체 세력과 적폐 그 청산 세력과 함께 그 반대의 개념으로서 정권 연장과 정권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런 후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라는 개념은 아니라 사실은 정권 연장 세력의 대표 세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다면 여론의 지형은 또다시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입으로는 포장은 정권 교체의 그 대표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권 연장을 목표로 하는 세력들과 적폐 청산을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정권 교체를 막아보려는 그런 일부 보수 언론들의 이런 그 카르텔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권 교체 세력이 아니라 정권 연장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문체고위원께서도 반론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방금도 우리 전병헌 본부장님께서 그 왜곡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적폐 세력이 반성하면 같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스스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후보를 안 내겠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저희가 언제 자유한국당과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희는 자유한국당과 같이 할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이 한 얘기를 왜곡하고 그걸 곡해해가지고 자꾸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왔은 얘기인데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 잘 나왔을 때는 여론조사 우리 국민의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뭐 잘 된 거다 뭐 그게 정확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안철수 후보가 잘 나오는 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스캔들입니까? 그런 얘기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 안철수 후보가 잘 나오는 트렌드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트렌드 자체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잘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최근에 그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후보를 눌렀다라는 그 조사는 다른 조사와는 너무나 튀는 조사에서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표본 샘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일반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그런 그 조사 방식보다는 여기서 제가 잠깐 그러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전병헌 본부장께 한 말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몇 가지의 그 양강 구도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에 지금 심각한 여론 왜곡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이런 여론조사를 시도한 언론 매체가 그렇다면 어떤 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은 객관적 그런 현상을 정상적 샘플을 가지고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샘플에서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샘플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여론조사는 유무선 조사에서 유선 조사는 20% 그리고 RDD라고 하는 식의 임의 조사는 80%를 배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대체적인데 그러나 그런 어떤 조사 기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대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러한 조사를 거부하고 2010년도 이후에 사실상 용도 폐기된 KT 그 등재 명부 유선 조사 명부와 그리고 인터넷 조사만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충분히 어떤 대상이 주로 샘플에 잡힐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샘플링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성관위에 조사를 의뢰를 해서 오늘 정식 조사 절차를 밟게 되고요. 지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지금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그 여론조사기관에서 취재를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문철기 의원님 추가적인 반론을 하실 게 있으신지요? 지금 특정 언론사의 조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한 군데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 기법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해야죠. 자업자득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봅니까? 뭐 여론조사 그런 거 갖고